빙하가 무너져 내립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 폭우, 화재, 태풍이 이어집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자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 인류가 마음을 다해 지구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COP28을 유치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현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 제로 사회로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모멘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향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소사냥꾼 조세윤입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에 야명조라는 새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히말라야는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낮 동안은 아주 온화하게 따뜻한데 밤이 되면 혹독하게 추워집니다. 이 야맹조라는 히말라야의 새는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낮 동안은 잘 놀다가 밤이 되면 집이 없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다른 새들이 둥지를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래요. 너무 추워서 늘 그래요. 밤이 되면 날이 밝으면 집을 지어야지. 날이 밝으면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날이 밝아지면은 이 새는 또 어젯밤에 일을 다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막 다니면서 재밌게 놀아요. 밤이 되면 다시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집을 지어야지. 맹세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얼어 죽어요. 옛날에 이 원효 대사님께서 중생들의 병 중에서 가장 몹쓸 병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훈화하시면서 이 히말라야의 새를 빗대어서 훈육을 하시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특별한 어떤 활동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위치에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리스 신화 한 토막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쌍한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의 불을 훔쳐다 줘요. 인간은 그 덕분에 아주 이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 신들의 금기,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아주 엄혹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이 코카소스 산 바위산에다가 쇠사슬로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놓고 독수리가 와서 매일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쪼아먹고 나면은 다시 이 간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먹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인간을 도운 죄로 프로메테우스는 3000년 동안 독수리에게 매일 자신의 간을 파먹히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000년이 지난 후에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지요. 프로메테우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라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시간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람들은 약 한 500년 전쯤이죠. 산업화가 시작되고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프로메테우스가 전해진 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불을 찾아냅니다. 대지의 어머니 데메테르의 이 속살에 숨겨져 있는 화석 연료라는 불이요. 지구의 저 깊은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의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을 화석 연료를 인간이 찾아내서 마구 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쓰니까 이 지구가 가이아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가이아가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요. 이러지 마. 정말 힘드니까 이러지 마라. 그만해라. 이러면서 이러지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속살을 파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경고를 보냅니다. 기후 변화라는 경고예요. 계속해서 태풍, 홍수, 해일, 산불, 가뭄, 많은 자연 재해들을 기후 변화의 행식으로 통해서 계속 인간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이 그 자기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젠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아요. 30년, 50년, 30년, 50년 지구의 역사에서 우주의 시간에서는 아주 정말 찰나의 시간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지의 신 가이아가 인간에게 행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탐욕을 줄여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구해야 합니다. 시민 영웅.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신화시대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들만의 탐욕으로 우리들만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석연료 지구의 속살을 파왔습니다.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시빅 히어로가 되어서 시민 영웅이 되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시민 영웅으로 탄소 사냥꾼을 선택했습니다. 그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이 기후 변화라는 독수리를 잡으러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 중에서도 내 생명, 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린 마글루스라는 분이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1단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그것은 지구의 풍부함이다. 그것은 처치와 단축, 변환과 부패, 성장과 죽음의 복잡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다윈의 시간을 통해서 최초의 박테리아와 연결되고, 그것은 베르나르스키의 공간을 통해서 지구촌 생물권을 연결하는 팽창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무한정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거칠고 난폭한 물질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복잡하고 좀 난해한 문장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살아있다는 말은 호흡을 해야 되고 대사를 하고 먹고 배설을 해야 되고 조직을 하고 번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 있죠. 갯벌에는 많은 생명들이 삽니다만은 갯지렁이도 삽니다. 갯지렁이가 호흡을 합니까? 당연히 호흡을 하죠. 갯지렁이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갯지렁이가요. 나의 생명과 바닷가 갯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저 갯지렁이의 생명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의 생명이 다 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들의 역할,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예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배우고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왔을까? 지구 과학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원인 물질이 뻥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주의 대폭발. 이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주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47억 년쯤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부터 약 47억 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초록빛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형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 지구 속에서의 온갖 부침 후에 약 30억 년 전쯤에 아주 신비한 물질,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쭉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5억 3천만 년 전쯤에 캄브리아기에서 자연의 대기 밸런스가 생명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밸런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구에는 제2의 대폭발, 생명의 폭발,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탄생을 하면서 지구는 풍요로워지고 지구는 생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다시 진화가 시작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450만 년 전쯤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의 유인은 최초의 이 인류의 원초적인 조상이죠.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세월이 흐르죠.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종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구를 번성하게 지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약 20만 년 전쯤이죠.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쯤으로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 시기가 되자 우리의 생물학적인 직제조상 호모족이 탄생을 합니다. 이 호모족이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7만 년 전쯤에 소위 그 생강나무의, 지식나무의 이 돌연변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들은요. 그러면서 언어와 상상력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그 인지혁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해오죠. 그러다가 지금부터 12,000년 전 이제 드디어 홀로세가 옵니다. 지구의 기후가 인간과 자연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되고 드디어 이 지구상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농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잉여 농산물들을 비축을 하면서 지배계급이 만들어지고 소위 그 인간 세상의 틀이 구성이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홀로세가 열렸죠. 그 이후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간 행동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인간의 문화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드디어 지금부터 500년 전쯤 우리는 먼저 말씀드렸던 프로메테우스가 준 불이 아닌 우리 스스로 찾아낸 화석연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그렇게 이 발전과 진화가 계속되면서 인간은 풍요로워지고 인류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발달하지만 지구는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1500년 전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지구의 인구가 5억 명이 살았고, 약 13조 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지구 인구가 70억으로 늘어납니다. 약 15배가 늘죠. 반면에 에너지는 1500조 칼로리를 씁니다. 1000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지구의 속살을 한없이 파서 그 화석연료를 한없이 태워서 지구를 더럽게 하는 거죠.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비상이 이렇게 옵니다. 대지의 어머니 데메테르, 가이아가 우리에게 기후변화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멸종의 전조이죠. 스스로 슬기롭다는 인류가 이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인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가, 이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가 참혹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들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웅이 되어서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기후변화라는, 기후위기라는 독수리를 잡으러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탐욕이 만든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사냥꾼 조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